자, 신전성입니다. 질소혈증 있는 환자에서 요 비중이 이제 개에서 1.030, 그다음에 1.고양이에서 1.035 이상이면은 신전성으로 이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소혈증이 있지만 신장 배설 기능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1.030과 1.03.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그렇죠. 배설 장애로 인한 그렇죠. 또는 신장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임상 증상 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가 되면 그렇죠. 반대. 그러니까 뭐냐면 질소혈증이 있는데 비중이 이것보다 낮다. 그러면은 신장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전성인 경우 신장 관류량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관류량이 감소. 그러니까 이제 글로메룰라 그렇죠. 이 사고체에 있는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손상되지 않고 그렇죠. 손상되지 않았어도 또 포도사이트와 캐필러리 에피텔리얼 셀들의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단위 시간당 이동하게 되는 혈류량, 관류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GFR들도 뭐 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쇼크와 탈수, 심혈관 질환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탈수를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정집에서는 이제 매일 일정량의 쓰레기가 나오죠. 맞아요. 질소혈증은 쓰레기가 집안에서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집안에서 증가하는 경우. 자, 신전성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명절 같은 기간에 수거 차량이 돌지 않죠? 그러면 어때요? 명절 내내 집안에 쓰레기가 축적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쓰레기는 매일매일 적든 많든 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수거 차량이 돌지 않는 경우에 쓰레기가 축적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심혈관 같은 질환인 거죠. 그렇죠?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신장으로 그렇죠. 관류량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 국소에서 만들어진 배설물이 신장으로 잘 옮겨지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몸 안에 축적이 돼서 질소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또 쇼크 같은 경우는 몸이 혈류를 주요 장기로 집중시키기 때문에 또 신장 관류량이 줄어들면서 역시 GFR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서울만 수거한다든지 또 서울에서도 뭐 특정 지역만 수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쓰레기가 넘쳐나겠죠. 이 역시 이제 신전성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뭐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탈수랑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죠? 한 10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매일 10사람이 쓰레기를 밖으로 내다 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는 10명이 만들어내는데 어느 날은 한 명만 내다 놓는 상황이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쓰레기가 집안에 넘쳐나겠죠. 이런 것들도 그렇죠. 탈수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체 구조의 생리 현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쉬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소혈증, 그렇죠? 뭐 쇼크나 탈수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이렇게 이제 질소혈증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신전성인 경우에는 ADH가 분비되게 됩니다. ADH는 이제 삼투압이 증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혈관 내 유효 볼륨이 그러니까 유효 볼륨은 뭐냐면 이제 혈압과 이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혈관 내 유효 볼륨이 감소하는 경우에 분비가 됩니다. 신장이 정상이라면은 결과적으로 농축 비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농축 비중,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이 기준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 이런 신전성 원인이 또 방치가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또 신성 질소혈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전상, 뭐 이런 신전성 상황에서 뭐 엔세이드 계통의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신성 질소혈증으로, 신장 기능이 손상이 돼서 신성 질소혈증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경우는 임상 증상이나 뭐 임상 정황이 신전성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수액 처치를 해보면은 또 하루 이틀 만에 질소혈증이 또 이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료적으로 감별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환자를 보겠습니다. 자, 비유엔 크레아티닌이 둘 다 충분히 증가되었군요. 자, 간단하게 비중을 보니까 비중이 고도로 농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전성이구나. 그렇죠? 자, 임상 증상을 보면은 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탈수가 있기 때문에 심전성인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빈혈은 어때요? 빈혈은 없군요. 빈혈은 없고. 자, 백혈구가 증가되었는데, 세그가 2만으로 증가가 됐고, 밴드가 정상보다는 증가됐네요. 그렇죠? 한 400개 내지 500개가 보통 레퍼런스 레인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 증가됐으니까 활발한 급성염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모노사이트 급성이나 만성염증에서 증가하는 아주 특이성 없는 지표긴 하죠. 자, 이 환자는 이제 뭐 복부 팽대, 비만, 뭐 복통, 침울 이런 거 봤을 때 췌장염 환자인 거 아시겠죠? 췌장염 환자. 췌장염 환자에서는 담즙 정체도 흔하다고 그랬죠. 일단 아밀라제 리파제 증가됐고 담즙 정체도 좀 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LP가 ALT보다 더 많이 증가됐고 감마지티는 검사하지 않았지만 감마지티도 아마 증가가 됐겠죠? 네. 빌리루빈도 증가됐을 것이고 유에서도 어때요? 빌리루빈이 양성이 나타나긴 합니다. 물론 다만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은 빌리루빈은 간에서 중합이 돼서 보통은 간 담관계를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그런데 수컷인 경우에는 신장에서도 일부 중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컷 강아지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 경우는 뭐 농축도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토탈 프로테인과 알부민 보니까 어때요? 둘 다 증가됐죠? 뭐 탈수가 있는 경우에 보통 이 두 가지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알부민은 탈수 아니면 검사 오류입니다. 검사 오류. 뭐 드물게 쿠싱병이라든지 뭐 간 종양이 있는 경우에 증가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탈수나 검사 오류가 있는 경우에 보통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요당 18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췌장염인 경우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글루카곤 같은 거겠죠. 글루카곤 같은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혈당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칼슘은 8.3, 약간 감소가 됐네요. 칼슘은 보통 이제 관련된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는 보통 보면 뭐냐면 알부민 감소에 기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3.5에서 알부민 측정치 값을 측정치 칼슘에다가 이제 보정해줘 가지고 레퍼런스에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근데 물론 이 경우는 이제 알부민이 4니까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런 경우는 칼슘이 실제로 낮아진 건데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이소성 칼슘 침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췌장염으로 인해서 복강 안에 비누화, 지방이 소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데 또 괴사된 조직에 칼슘이 침착이 되면서 칼슘이 약간 낮을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약간 낮다고 해서 항상 임상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임상 증상 보통 칼슘의 이온 형태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케미스트리 검사가 아니고 블러드 가스 장비에서 따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신전성 예였습니다. 신전성.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월령 잡종, 식욕부진, 구토, 복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환자 간을 공부할 때 봤던 전염성 간염 환자죠. 그렇죠? 현재 이런 환자는 매우 드뭅니다. 구토와 식욕부진, 그렇죠? 구토와 식욕부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신장이, 제대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농축이 되었겠죠. 그렇죠? 비중을 보니까 어때요? 비중이 1.045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소혈증이 있는데, 비중이 이렇게 됐으니까 신전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신전성이다. 그럼 이제 먼저 CBC 헤모그램부터 보겠습니다. 빈혈 어때요? 빈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 보니까 어때요? 백혈구 4,300개로 좀 감소했네요. 뉴트로필 1,200개, 밴드가 500개. 자, 이 비율을 봤을 때 그렇죠? 밴드가 500개인데 뉴트로필은 1,200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비율을 봤을 때 10% 이상이잖아요. 밴드가. 그러니까 이런 게 퇴행성 핵 좌방 이동이고 이후가 무지 안 좋다. 림포사이트 감소가 있다는 얘기는 급성 염증이면서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 이런 얘기죠. 모노사이트는 뭐 없어도 되는 항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빌리루빈이 증가가 됐네요. 황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황달이 있다. 빌리루빈은 개에서는 그렇죠? 개에서는
용혈에 의한, 그 다음에 또 간후성으로 증가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 개에서는 빌리루빈 증가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고양이에서는 또 반대로 어때요? 그렇죠? 간 질병이 아닌 경우에도 빌리루빈 증가하고, 하여튼 고양이에서는 그냥 아프면 증가하는 게 빌리루빈이어서 빌리루빈의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에서는 용혈과 간후성이 배제된 경우에 빌리루빈 증가 예후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복잡한 거죠. 네. 간 기능이 손상이 돼서 제대로 중합을 못하는 것도 있겠고 또 그렇죠. 간 손상으로 인해서 중합된 것이 그냥 혈중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알부민 TP가 증가됐네요. 그렇죠. 특히 알부민의 증가 뭐라고 했어요? 탈수 아니면 검사 오류다 그랬죠. 간 효소 수치 세 가지가 증가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온 갭이 살짝 증가했는데 이 레퍼런스 레인지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음이온인 알부민이 혈수로 인해서 농축돼서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TCO2는 TCO2는 이제 대략적인 바이카보네이트 농도인데 자 여기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환자는 구토가 보통은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감소는 설사가 있는 경우에 보통 바이카보네이트 소실이 심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토가 있는 경우에도 구토가 이제 위에뿐만 아니고 그렇죠? 위에뿐만 아니고 저 12장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구토인 경우에는 바이카보네이트도 감소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정확한 것은 블러드 가스 블러드 가스 어널리시스를 해봐야 산염기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높든지 낮든지 할 때 보통 보는 거니까 그냥 일단 임상 증상이 있으면 처치하면서 그 변화를 좀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임상 증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포타슘이 낮다든지 높다든지 또 소듐이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처치가 들어야 되기는 하지만 진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높든지 낮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환자는 뭐냐면 질소혈증이 증가가 있는데, 그렇죠? 비중이 충분한 농축 비중이므로 신전성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신전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비중 검사를 하려고 한다면 처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치하기 전에 비중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액 처치나 이뇨제 같은 약물, 스테로이드 이런 걸 쓰게 되면 비중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항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성입니다. 신성은 자, 질소혈증이 있고 충분히 농축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소혈증이 있고 충분히 농축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비중이 이제 1.007에서 1.029 사이 이렇게 되는데 네, 대개는 이제 뭐 1.012에서 이제 이렇게 1.012 이상 보통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뭐 1.00 중에 1.007인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자, 요 비중할 땐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이 정확도를 따진다 그러면은 정확도는 사실 좀 떨어지는 거긴 해요. 비중이란 것이. 이제 비중.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삼투압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삼투압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삼투압 검사 하려면 또 다른 장비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검사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비례관계, 상관관계가 있는 값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제 비중이어서 비중을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상관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이 아닌 이상은 값이 좀 어긋나는 경우도 사실 꽤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질소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농축이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농축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신우성, 그렇죠? 신우성은 뭐 뒤에 가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신우성은 신성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신성은 이제 신우성하고 이제 신성하고 비슷한 패턴인데 뭐 이 수치를 가지고서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신우성인 경우는 영상 검사라든지 또 임상 소견을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룰아웃을 하든지 룰인을 하게 되면 됩니다. 네. 신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요관이나 방광, 요도의 폐색이나 결석, 또 뭐 내강의 종괴가 있든지 그래가지고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이게 신장이 망가져서 배출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은 배출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거의 75% 이상의 신장이 손상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농축 기능은 이제 손상이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소혈증이 있는데 농축이 안 됐다. 그럼 뭐냐면 신장이 망가져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질소혈증의 정도로 신전성이나 신성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요농축이라는 또 다른 기능, 또 다른 측면을 평가를 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떤 측정값이 하나 있는데 측정값이 어떤 장기와 관련은 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검사, 장기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검사, 다른 측면의 검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BN, 그렇죠? BN 크레아틴 가지고서 변별이 없으니까 비중을 검사해서 같이 보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걸로도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거, 그렇죠? 또 다른 거. 다음 그나마 요즘 SDMA가 나와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환자를 보겠습니다. 환자, 라브라도, 무기력, 침울, 운동실조, 구토, 탈수, 뭐 이런 증상들이 있네요. 자, 볼까요? 빈혈은 없습니다. 그렇죠? 빈혈은 없고, 백혈구는 좀 증가가 됐네요. 밴드가 2000개 이상이니까 활발한 급성 염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림프구는 급성 염증이라서 감소한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예전에 그 해마루에서 이제 렙토스피라 감염증 환자가 있기도 했었는데 해마루 또 어떤 안양 어디에서도 있었는데 렙토스피라 감염증도 가끔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 보니까 질소혈증이 있네요. 비중을 봤는데 아하, 그죠. 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장이 망가졌구나, 그렇죠. 1.011이면은 이제 등장염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장이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장이 가만히 있다. 또는 뭐냐면 신장이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침사 검사에서 칼슘 옥살레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가 나왔습니다. 모노하이드레이트. 다이하이드레이트는 이제 편지봉투 같은 양상이고 모노하이드레이트는 이제 약간 육각형인데 좀 표면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이런 양상, 이런 것이 이제 관찰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부동액 중독증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죠? 자, TP 알부민 들려니 여기서 알부민은 증가된 게 아니냐 거죠. 3.1이면 정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글루코즈는 살짝 증가됐네요. 이제 뭐 이 개에서는 고양이에서는 어때요? 보정이나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두려움, 공포, 놀람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약간 정서적인 측면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개의 경우에는 이런 응급 상황이거나 중증 환자에서는 고혈당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고 수배까지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칼슘은 살짝 낮은데 그렇죠. 임상 증상 없으니까 이런 경우 넘어가면 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3.5하고 차이점 0.4 더해주면은 8.6, 0.4 더하면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9에서 한 11mg 데시리터로 보니까 넘어가면 되고 보통 질소혈증이 있을 때 쌍으로 이 포스포러스가 증가하게 되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아밀라제나 리파제도 췌장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밀라제 리파제가 신장에서 대사돼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질소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밀라제나 리파제가 다양한 정도로 또 동반해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부동액 중독으로 내원한 환자였습니다. 부동액 중독. 근데 부동액 중독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 그 침사에서 이렇게 모노하이드레이트 크리스탈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고 보통 뭐 히스토리 테이킹 해보면 좀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있는 강아지다 그러면 이제 부동액 중독도 이제 먼저 생각해보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부전 환자들의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가끔 이제 GRT 그래서 Grape Raisin Toxicity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포도 먹고서 건포도나 포도 먹어가지고 중독증이 와서 신경 증상도 보이면서 이제 신부전이 오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네. 자, 4세의 아이리시 세터입니다. 아이리시 세터 임상 증상에 탈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좀 심했는데 또 식욕부진도 있고 구토도 있습니다. 증상은 뭐 이 췌장염하고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이제 췌장염하고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하겠죠. 자, 질소혈증이 있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아밀라제도 증가, 리파제도 증가했네요. 네, 리파제 증가했고 비중은 농축이 안 됐습니다. 등장류 상태. 그러니까 아하, 신성이나 신후성이지만 신후성은 그렇죠. 임상 증상에서 이제 배제가 되고 그렇죠. 그럼 신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신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원인이 뭐냐, 그렇죠?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은 이제 병력 청취도 해봐야 되겠고 WBC는 여기서 살짝 증가했네, 그렇죠? 미약하게 증가했습니다. 급성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TP 알부민 탈수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토가 좀 심해서 그런가 클로라이드가 감소했습니다. 구토가 좀 심한 경우에는 클로라이드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구토가 심한 경우는 대표적인 대사성 알칼리증이 됩니다. 알칼리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인은, 그렇죠. 비유형 크레아틴하고 보통 동반해서 증가한다고 그랬죠. 유기인은 보통 배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설이 잘 안 되면 증가하게 됩니다. 아니온갭도 증가했다. 아니온갭은 이런 경우는 아니온갭, 음이온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음이온이 증가했는데 이건 보통 뭐냐면 유레믹 애시드, 요독산, 그렇죠. 예, 배출돼야 되는 게 사실 뭐 비유형 크레아틴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유레믹 애시드 상태에서 배출되지 않는, 유레미아 상태에서 배출되지 않는 그 애시드를 통칭해서 요독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보통 아니온갭이 증가하는 대사성 산증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구토가 심하면 대사성 알칼리증도 동반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pH는 대사성 알칼리증이나 대사성 산증이 되겠지만 아마 대사성 산증이 좀 더 심하긴 하겠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제 pH가 그냥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온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산성과 알칼리가 겹쳐버리기 때문에 서로 중화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검사에서 이 환자도 보니까 이제 뭐 그래뉼라 캐스트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요 검사에서 이렇게 캐스트 모양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얘기하는데 그래뉼라 캐스트는 뭐냐면 신장 세뇨관이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간에서 이제 ALT하고 성격이 비슷한 건데, 이 캐스터 계속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환자가 질소 혈증이 있어서 신장 손상이 됐는데, 신장 손상이 지속되고 있다, ongoing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환자도 뭐냐면, 이 환자도 뭐, 옥살레이트도 많고 그러니까 이 환자도 아마 이제 부동액 중독인 걸로 좀 보이기는 하네요. 네. 자, 여기에서 아밀라제 리파제가 레날 페일리어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혹시도 몰라 췌장염도 동반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뭐 CPL 같은 이렇게 GFR의 영향을 덜 받는 이런 항목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만성 신부전입니다. 만성 신부전. 자, 비재생성의 빈혈이 있고, 그 다음에 뉴트로필의 증가는 뭐 미약하군요. 그렇죠? 예,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인 경우는 이제 에리스로포이에틴 합성 저하에 의해서 그렇게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질소혈증이 좀 심하고 아밀라제, 리파제는 괜찮은데 이게 다양한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아밀라제, 리파제가 같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따로따로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연갭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연갭의 증가가 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TCO2는 이제 대략적인 중탄산 농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중탄산도 감소, 그러니까 대사성 산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탈수가 있어서 알부민도 증가가 됐고, TP도 증가가 됐고, 질소혈증에서 유기인은 같이 동반돼서 증가된다 그랬죠. 비중은 처음부터 안 봤지만 역시 그렇죠. 뭐 살짝 농축은 됐지만 그렇죠. 이 정도는 불충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임상 증상을 보면 여기 볼 점막에 얕은 궤양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신부전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소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양이에서는 뭐 뒤에서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준을 2.03으로 보긴 하지만 고양이에서는 이제 신부전, 그렇죠? 신부전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비중이 이것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에서는. 네. 고양이에서는 뭐 농축이 되면 되게 고도로 농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서는 뭐 1.06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경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봤네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급성 신부전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세 번째 경우는 만성 신부전 케이스로 볼 수 있는, 다 공통적으로 질소혈증이 있지만 비중이 농축되지 않은 거고, 그렇죠? 질소혈증이 있으면서 유기인 증가하고 아밀라제 리파제 다양하게 증가, 그 다음에 그 유레믹 애시드에 의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는 패턴, 그 다음에 뭐 만성인 경우에 그렇죠? 에리스로포에틴 합성 저하로 인해서 빈혈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성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질소혈증이 있으면서 비중이 이렇게 그렇죠? 등장요거나 불충분한 농축 비중인 경우에는 다 신성이다 그랬습니다. 신성이다 그랬는데 자, 신성이다 그랬는데 이게 꼭 신장이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신장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뭐냐면 이제 가역적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농축 기능이 억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농축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쵸. 사실 뭐 생각 못 했는데 그냥 항생제 처치만 해도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패턴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어 신우신경 같은 게 그런 거죠. 열도 나고 그냥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에 염증이 있네요. 그래서 항생제 처치했더니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감염증은 있지만, 그쵸. 이런 배설 기능의 문제가 이렇게, 그 배설 기능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 처치만으로 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콜라이 폐혈증이나 자궁 축농증, 전립선염 같은 이렇게 톡신에 의해서 신장은 괜찮은데 농축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에 탈수가 보통 또 있기도 하거든요. 열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질소혈증이 있는데 보니까 비중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인가 그래 했는데 또 이렇게 막 처치하다 보면 또 이게 나와버리거든요. 이런 경우 아시겠죠? 신성인 줄 알았는데 패턴을 보니까 신성인 줄 알았는데 신성이 아닌 경우, 에디슨인 경우 아주 복잡한 기전에 의해서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인 경우 참 많죠, 에디슨.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그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스견, 그죠. 칼슘이 높은 경우에도 역시 요의 농축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칼슘 농도가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면 나중에 신장에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듐 농도 계속 낮다든지 포타슘 농도 낮다든지 이럴 때도 역시 농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는 이 삼투성 이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삼투성 이뇨. 그러니까 제흡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흡수가 전혀 안 되면서 왜냐면 이제 당이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물을 흡수하지 못한 상태로 쭉 내려가면서 뭐냐면 근위곡선혈관에서 재흡수가 돼야 되는 많은 물질들이 그냥 쭉 씻겨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쿠싱 있는 환자나 요붕증 있는 환자에서 탈수가 있을 때 제대로 잘 이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요붕증은 뭐 ADH가 뭐 결핍이 되든지 신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농축이 안 되겠죠. 쿠싱병인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제 쿠싱 환자에서 또 요당도 나타나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제대로 농축이 안 돼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신호성도 비슷한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간부전이 있는 환자에서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가? 일단은 몇 가지 이제 경우는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죠? 치료적 감별이 될 수도 있기도 하겠고, 임상 소견이 전형적인 신부전하고 레날 페일리어 소견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9살 라브라도 리트리버가 권태감, 무기력증도 있고 체중 감소도 있고 한 2개월 됐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구토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토가 있고 배뇨 장애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소혈증이 있고 비중이 1.013이 나왔네요. 그렇죠? 013. 비염 크레아틴 증가하고 아밀라제 증가, 그 다음에 유기인 증가. 증상 보니까 뭐 췌장염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빈혈도 좀 있네요. 재생성은 없고, 그 다음 WBC 증가됐고,
뉴트로필 증가,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도 증가. 모노사이트 증가는 이제 특이성은 없다고 그랬죠. 뉴트로필 중에서 뭐 밴드는 증가가 없네요. 그렇죠? 2개월은 됐으니까 이제 만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검사에서 보면은, RBC가 HPF는 뭐냐? 하이 파워 필드입니다. 하이 파워 필드, 그래서 뭐냐? 현미경 400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우 파워 필드는 현미경 100배. RBC보다 백혈구가 더 많네요. 그렇죠? 그 다음 세균도 투 파지티브. 그러니까 뭐냐? 방광염, 세균성 방광염이 심한 환자인데, 이 환자가 뭐였냐면 바로 신우신염이었습니다. 신우신염 환자. 네, 이 환자. 항생제 처치로, 이제, 한 2, 3일 정도 항생제 처치로 이제 회복이 되는 환자인데, 이런 경우도 패턴은 신부전 환자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부전. 그러니까 배설 기능이 손상된 신장질환 환자하고도 패턴이 비슷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서 이제 단서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게 세균성 감염증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백혈구 증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임상 증상이 전형적인 신부전 환자하고 약간 다른 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르노이즈라는 견입니다. 마르노이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경찰 특공대나 가끔 군견에서 볼 수 있는 환자인데 1개월간의 다량의 설사, 그러면 이제 소화기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체중 감소도 있고 식욕 감퇴, 가끔 혈변도 보인다고 하네요. 빈혈은 없습니다. WBC 21,000, 뉴트로필 14,500이고 호산구가 증가가 됐네요. 자, 호산구가 증가됐다. 호산구 증가, 디퍼렌셜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에디슨병도 있습니다. 에디슨. 네. 스트레스 패턴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호산구 감소, 그렇죠? 림프구 감소. 그래서 에디슨에서는 좀 반대가 나타날 수가 있다. 케미스트리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항목에서 변화가 되어 있네요. 비염 크레아티닌 증가되어 있고, 유기는 당연히 동반돼서 증가. 칼슘도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칼슘 증가. 아하,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질소혈증이 있을 때 칼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칼슘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신성, 2차성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다. 부신피질이 아니고 그렇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뭐 이런 그 카테고리도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부민이 좀 감소가 되었네요. 그다음에 포타슘이 증가가 됐고 소듐이 감소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글루코즈 감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있는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AI라면 사실 이런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에디슨이네 이렇게 나오겠죠. 순식간에. 자, 사람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봐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에 그렇죠? 경험에 라이브러리를 들어가 가지고 이제 머리를 굴리게 되는데 그냥 책 펴놓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호산구 증가증도 있고 소듐 감소, 포타슘 증가, 글루코즈 감소, 질소혈증이 있고 칼슘 증가, 그렇죠. 포스포러스 증가, 알부민 감소를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건 뭘까?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아시겠죠? 에디슨이다. 에디슨에서 저혈당, 그 다음에 고칼슘 혈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 미네랄 코티코이드 감소로 인해서 포타슘이 저류가 되고 소듐의 배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 아주 티피컬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타나고 콜레스테롤 검사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디슨병에서 심한 소화기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우회의 경우긴 한데 심한 소화기 출혈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환자에서는 이것이 좀 어티피컬하게 나타나가지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호산구 증가하고 저혈당만 있었던 환자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호산구 증가증 쭉 리스트업, 그 다음에 저혈당 쭉 리스트업. 공통적으로 있는 거 찾아보니까 에디슨이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에디슨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신 피부 림프절이 종대가 됐고 특별한 증상은 없네요. 그렇죠? 특별한 증상은 없다. 빈혈이 있습니다. 빈혈. 그러니까 림파절 종대가 뭔가 좀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림프종이 환자 있습니다. 림프종에서는 세컨데리하게 이렇게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WBC 증가, 뉴트로필 증가됐네요. 밴드는 확인 안 되고 모노사이트 증가. 네.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림프가 이제 1000개 감소가 됐는데 요거는 물론 그렇죠?
자, 호중구 증가로 봤을 때는 이제 급성적인 스트레스, 질병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소했다라기보다는 또 림프종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림프종은 림프절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말초 혈액에 있는 림프가 감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림프군은 말초 혈액의 림프군은 주로 림프절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림프절. 자, 질소혈증이 있네요. 질소혈증이 있고 농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농축이 안 되었다. 그리고 칼슘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질소혈증이 있으면서 칼슘이 있는 환자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라 했냐면, 그렇죠? 요게 원발일 수도 있지만 질소혈증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2차성 부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는 좀 높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온 칼슘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이게 임상 증상과 관련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또 뭐 PTH-RP 뭐 이런 것도 검사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릴레이티드 펩타이드 그래서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암세포 때문에 칼슘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림프구에서 칼슘 증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나 종양세포에서는 어떤 종양세포에서는 아시겠죠? 어떤 종양세포에서는 이 PTH-RP라는 것을 분비해 가지고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기도 한다. 아시겠죠? 자, 칼슘 농도를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뭐냐면 이것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농축이 억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가 예를 들어서 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환자 뭐 소견은 피부 임파줄 종대만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죠. 식욕부진도 있고 그러면 약간 탈수가 있을 텐데 네, 농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런 환자들이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특히 칼슘 증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이게 오래 지속되면 신장 실질 손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장이 정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신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계속 관찰이 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침사를 보면 그래뉼러 캐스트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죠. 이 그래뉼러 캐스트가 뜨문뜨문 보인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ongoing 신장세포 손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환자는 파이오메트라입니다. 아까도 뭐라고 했어? 파이오메트라, 그렇죠? 파이오메트라. 보통 파이오메트라 환자에서는 이제 파이오메트라가 워낙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수액 조치하고 수술하고 나서 보면은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보면 질소혈증이 해소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 전에 질소혈증, 유기인 증가, 비농축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성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자궁 축농증으로 진단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바로 세균 독소에 의해서 농축이 일시적으로 억제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열도 나고 뭐 밥 잘 못 먹고 그러니까 탈수가 있는데 탈수가 있어가지고 질소혈증이 나타나지만 농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농축 제대로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WBC가 2 포지티브, RBC도 증가가 됐네요. 염증이 있습니다. 방광염도 같이 이제 동반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렇죠? 오픈 파이오메트라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단백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단백뇨가 있는 경우는 항상 뭐냐면 방광 출혈이라든지 염증을 꼭 배제를 해야 됩니다. 먼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후성을 보겠습니다. 신후성. 네, 자, 신후성 다시 한번 우리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이제 신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성 다시 요약하자면은 질소 혈증하고 비농축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후성이 배제가 되면은 신성이다.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몇 가지 특수한 상황. 신장 농축 기능에 문제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억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성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몇 가지 있으니까 외워두고 주의하자. 아시겠죠? 자, 신후성입니다. 신후성은 뭐 집사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경험이 좀 잦을 겁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환절기 때 아주 예민한 고양이들은 바로 신호가 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신호가 온다. 자, 신호성의 주된 원인은 이제 결석이겠죠. 결석. 그렇죠? 결석. 근데 뭐 종양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양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신호성은 이제 비중값이 신성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과 신호성 감별은 비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중이 낮은 항목이에요. 신호성에서는.
자, 전형적인 고양이 신후성 증례입니다. 자, 갑작스러운 배뇨곤란. 딱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는 증가가 됐습니다. 백혈구 증가. 감염성이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렇죠? 감염성 방광염인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염이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죠? 이디오패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이 환자가 좀 많이 아픈 걸로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보통 고양이들은 이제 보정 스트레스로 인해서 림프 증가증이 꽤 많이 증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만 이상 증가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증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뭐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 스트레스, 질병 스트레스로 인해서 림프 감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케미스트리에서 질소혈증이 있네요. 당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은 지금 에프네프린 효과가 나타나는데 림프구는 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질병 스트레스가 꽤 큰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포타슘 증가, 포스포러스 증가, 질소혈증에서 동반돼서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연갭도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안연갭 증가는 이제 유레믹 애시드, 그렇죠? 유레믹 애시드 배출 저하로 인해서 좀 증가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환자들이 이제 뭐 심한 경우는 또 수신증까지 와서 신장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환자 질소혈증이 증가가 됐는데 보니까 비중은 그렇죠? 예, 불충분한 농축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기준을 1.035다 그랬는데 그렇죠? 예, 고양이에서는 사실 이것도 그다음에 WBC 보니까 RBC가 TNTC, too numerous, numerous 아시죠? numerous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그 중에 백혈구는 10개에서 20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혈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출혈. 보통 이제 고양이들이 이렇게 출혈 그렇죠. 혈액이 있어도 보통 이제 혈류를 보잖아요. 그렇죠. 혈류가 있는데 잘 배뇨도 안 되는 이런 상황. 네. 단백류는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제가 뭐라 해서 출혈과 방광염을 배제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네, 하여튼 뭐 전형적인 이제 신후성 질소 혈증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성, 신전성, 신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희석 기능과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신성, 신전성, 신후성 이렇게 알아봤는데 비엔 크라티닌이 먼저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 세 개를 변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중이란 것을 봐서 그렇죠. 또 다른 측면을 봐서 신장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통 지금 보면 어때요? 농축된 경우는 1.030 이상 그렇죠. 그 신성인 경우나 신우성인 경우는 1.029, 1.007부터 1.029 이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이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1.007 보통 이제 원칙적으로는 1.008 이하가 되겠지만 1.007 이하가 되면 이게 이제 희석료라고 합니다. 희석료가 되는데 요 희석료가 나오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희석료가 나왔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하 에너지를 써서 요를 희석시킬 수 있는 신장 기능이 그래도 충분히 남아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아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면은 혈뇨가 좀 오래됐습니다. 간헐적으로 혈뇨를 보였던 것 같아요. 배뇨장애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 비중이 1.005 뭐 수액 처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고 질소혈증도 심하네요. 그렇죠? 구토 때문에 클로라이드가 감소된 걸로 볼 수가 있고 ALP는 아시죠? unknown cause에 의해서 증가. 아밀라제야 뭐 그냥 그렇죠? 증가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신성도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도 아니고 신전성은 당연히 아니고. 자, 이 비중 희석료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아하 신기능이 그래도 충분한 만큼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자 농축 기능을 이제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탈수가 돼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탈수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농축 시험이 이미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적으로 탈수를 시킬 수도 있지만
탈수 상태로 내원했다 그러면 이미 농축 시험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결과만 보면 됩니다. 근데 희석인 경우는 어떠냐면 희석 어때요? 희석은 우리가 이게 저절로 희석 시험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뭔가 인위적으로 뭐 수액 처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희석 테스트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아주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아주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탈수 시험은 있어도 농축 시험은 있어도 희석 시험은 없어요. 희석 검사라는 건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권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이미 그렇죠? 희석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아하 이렇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그래도 충분한 만큼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보니까 신장에 결석이 있었는데 신장을 하나 드러내고 좌신은 뭐 절개를 해가지고 결석 제거하고 했는데 나중에 잘 지내요. 이렇게 잘 지낸다. 그래서 신장은 만성 세뇨관 간질 신염이었습니다. 만성 세뇨 간질 신염. 자, 이런 경우 비경 크레아틴이 나중에 정상이 됐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그렇죠? 다시 앞에서 보면 바로 비중이 희석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은 항상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값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